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애니메이션이 너무 휙휙 넘어가거나 부자연스럽다는 점입니다. 원UI 5.1이 오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iOS의 그 애니메이션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iOS보다 애니메이션이 빠르게 넘어가서 더 빠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겠으나 뚝뚝 끊기거나 손을 따라오지 못해서 발생하는 이질감은 분명한 단점입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이 보여지는 도중에는 화면 터치가 먹통이 되는 일이 많아 더 답답한 느낌을 줍니다. 앱을 열었다 바로 닫는 동작에서 갤럭시가 iOS와 달리 훨씬 느린 이유입니다. I can swipe to go home, and then swipe to the next page of Springboard while I'm going home. I can layer these two gestures once I've internalized them. Another example is that I can launch an app and realize, oh, actually I need to go to multitasking, and I can interrupt the app and go straight to multitasking while the app is launching. And if I'm in a hurry, I can start interacting with the app as it's launching. 두 번째 단점은 최적화 문제입니다. 원UI의 고질병이죠. 이것도 원UI 5.1과 갤럭시 S23에 오면서 많이 나아졌지만 앞으로 더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애니메이션 버벅임이나 앱 버벅임이 iOS 대비 더 자주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램 점유율도 높고 관리도 iOS 대비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갤럭시는 램이 기본 8기가 이상 되어줘야 쓸만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삼성이 램을 왕창 넣어주기만 한다면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세 번째 단점은 아쉬운 AP입니다. 애플의 AP가 워낙 뛰어나서 상대적으로 구리게 느껴지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건 아쉬운 겁니다. 절대적인 성능은 물론이고 전성비가 좋지 않다 보니 배터리가 빨리 닳고 발열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폰들의 배터리 용량이 아이폰 대비 훨씬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S23 시리즈에 들어간 스냅드래곤 8gen2에서는 그래도 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단점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장점이라 해놓고 뭔 소리냐? 사진의 결과물은 좋지만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셔터렉입니다. 갤럭시 S23도 초반에는 셔터렉 때문에 이슈가 되었다가 후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고쳐진 만큼 최근까지도 이어진 문제입니다. 그래도 전보다 엄청난 개선을 이루어서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이 없지만 그래도 아이폰에 비해서는 아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화각을 전환할 때 반박자씩 늦거나 전환 애니메이션이 버벅이는 문제도 있습니다. 과정에서의 문제 말고도 동영상은 결과물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의 화질 자체도 떨어지지만 샤프를 너무 과하게 먹여서 영상이 굉장히 이질적이게 보입니다. 2020년에 나온 갤럭시 S20의 FHD 영상과 2015년에 나온 아이폰 6s의 FHD 영상을 비교해봤을 때 6s의 화질이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 또한 S23 시리즈에 와서는 손떨방이나 DR 등등이 많이 좋아져서 쓸만해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조잡함입니다. 갤럭시만 쓰셨다면 잘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애플 제품을 한 번이라도 써보셨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선은 중복된 앱이 꽤 있다는 겁니다. 당장의 앱스토어만 하더라도 플레이스토어, 갤럭시 스토어, 거기다가 통신사발 모델의 경우 원스토어까지 깔려 있습니다. 파일 앱은 구글의 파일과 삼성의 내 파일이 있으며 통신사 앱 또한 여러 개입니다. 퀵쉐어, 니어바이 쉐어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요. 알림 또한 기본적으로 여러 앱에서 자주 많이 보내기 때문에 이 또한 조잡함에 한몫합니다. 앞서 말한 스토어들로부터의 광고나 업데이트 알림 또는 구글 앱에서의 날씨 알림 그리고 보지도 않는 지메일에서의 알림 등 오는 곳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알림을 끔으로 설정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 다음은 기본 앱의 조잡함입니다. 기본 앱인데도 일일이 그것도 자주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고 심지어는 별점을 남겨달라 메시지까지 보내곤 합니다. 한때는 광고까지 띄웠었죠. 여섯 번째 단점은 UI가 쓸데없이 큼직하다는 겁니다. 상단바는 아이콘들이 작아서 좀 키워줬으면 좋겠는데 설정 등에서의 항목들은 또 쓸데없이 칸의 크기가 큼직합니다. 조금 더 줄여도 되겠건만 굳이 늘려놔서 스크롤 더 해야 되고 안드로이드들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곱 번째 단점은 자동 밝기의 부자연스러움입니다. 아이폰은 사용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화면의 밝기가 스르륵 변하는 데 비해 갤럭시는 어두운 곳에 오면 어두운 곳에 왔다고 왔어 하며 밝기를 훅 내려버립니다. 그렇다고 그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밝기를 내려버리면 눈이 적응할 시간도 없어서 잘 안 보이게 되죠.
여덟 번째 단점은 원가 절감입니다. S23 시리즈에 와서는 그나마 나아졌긴 하지만 S21, S22는 솔직히 그딴 것도 플래그십이라고 파나 싶었습니다. 2020년대에 100만원대의 플래그십 폰을 팔면서 후면에 플라스틱을 바르질 않나, 싸구려 진동 모터를 넣지 않나. 솔직히 진동 모터는 S23 시리즈도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아이폰을 뜯어보면 진동 모터, 즉 햅틱 모터가 크고 길다랗게 되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들었으니 그 부드럽고 똑딱거리는 햅틱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뭐 그깟 진동이 뭐 중요하다고 전화 올 때만 잘 울리면 되지 하실 수 있지만 이러한 사소한 것부터 신경 쓰는 게 플래그십다운 겁니다. 번외로 삼성 인터넷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자면 탭 창을 여는 속도가 거슬리게 느리다는 겁니다. 탭을 여러 개 띄운 것도 아니고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작업도 아님에도 이상하게 굼뜨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다른 브라우저를 쓰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갤럭시 폰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누가 갤럭시의 장점이 뭐냐 묻는다면 삼성페이라는 대답 대신에 다른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뜨바일렉트릭의 함뜨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